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 부흥동 출신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안양교시 최대우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언론인,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시정 질문의 주제는 안양시 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비에 대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 정착비, 영업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인 안양 5동 냉천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비에 대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1번. 자, 재개발, 재건축 보상 규정입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세입자에 대해 주거 세입자, 상가 세입자를 구분해 보는데요. 재건축은 민영 개발 사업이라 해당 규정이었고요. 재개발은 공영 개발 사업이라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 이전비와 동산 이전비가 나오고요. 상가 세입자는 영업 손실 보상금, 조합원 분양 후 자녀 상가 우선 분양,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금 등에 대해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지급 대상자 등은 인터넷을 뒤져봐도 전문가마다 말이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법에 상세히 나와 있으면 서로 분쟁이 없는데 판례도 조금씩 다르니 각 사업장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 실정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이것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 규칙에 명확히 적어 놓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자면 이주 정착금이 있습니다. 대상은 현금 청산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현재 거주하는 600에서 120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주거 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해당됩니다. 도시 근로자 월 평균 가계 지출비 2개월,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가 지급되고요. 대상자는 사업 인정 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 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이사비는 실비입니다. 대법원은 기준일이 없이 정비구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해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이사하면 지급 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하루를 살아도 인가 후에 이사하면 지급 대상자입니다.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건축물에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 영업이익과 부대비용 해서 조그만 점포가 보통 3천만 원 안팎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에서 집주인, 조합원은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가액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있습니다. 이사비 플러스 이주 촉진비가 나오고요. 현금 청산자, 해당 권리가액과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플러스 이사비 총 4가지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세입자, 주거 이전비 플러스 이사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상가 세입자 영업 손실 보상금이 포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보상 규정과 보상 방법, 보상 지급 시기, 보상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일괄적이지 않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혼돈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년 전의 용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현실적인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다 6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용산 참사를 재개발 현장에서 약자들이 겪는 비극이 표면화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개발 세입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안양시 도시환경정비조례를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안양시 안양 5동 냉천지구의 현 사업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냉천지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9년 정비계획 수립으로 시작해 시행은 경기도시공사, 시공은 대림산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29일부터 이주가 시작돼 8월 28일까지 마치며 철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은 2020년 2월 28일 인가났으며 4월 29일부터 이주가 시작돼 현재까지 여러 잡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집주인 세대와 주거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권리가액에 따른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를 지급되고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집주인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보증금 반환 통보로 하고 이사를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2주택자부터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을 못 내어주고 세입자들도 이사를 못 가고 이런 불안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주가 1년 이상 길어질 겁니다. 또한 사업 주체인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4월 29일 이주 개시부터 이사일의 보상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와 보상비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로 또는 선이행 관계로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이사 후 15일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거 세입자의 보상금 지급 문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시기, 상가 세입자의 영업 손실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김창성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월 중순에 저한테 민원 전화가 하나만 걸려왔어요. 냉천지구 세입자. 본인은 이천에 50만 원 아파트를 살고 있는 현재 세입자입니다. 근데 주인한테 5월 말에 이사 간다고 통보를 했더니 주인이 이주비 대출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되니 10월 달에 가라고 했답니다. 여기서 티격태격 이제 감정 싸움이 벌어져서 그 세입자는 구청과 시청, 경기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주인이 돈을 안 준다. 그랬더니 답변이, 얘기 들으셨나요? 그 얘기? 네, 들었습니다. 네. 답변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이 알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말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집주인이 상당히 괘씸했습니다. 당연히 내주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10월이면 이주가 끝나고 한참 후인데 그때까지 상가는 다 이주하고 어떻게 살으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용 증명을 바로 보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자. 자,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공영사업이고요. 공영재개발 공기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근데 지금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주인과 임차인 문제를 둘이 알아서 해결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70조에 나와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자, 정비법 70조에 보면요. 화면 2번 봐주세요. 네, 뭐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상권 등 계약 해지, 권리자의 계약 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과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점이
임차인이 정비 사업 시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예.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돈을 누구한테 받냐? 금전 반환 청구권 70조 2항 계약 해지에 따른 전세금과 보증금 그 밖에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70조 2항의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임차인에게 일단 돈을 내주고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사망.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안 주면 저당 압류를 해서 이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저는 이 법 조항을 이제 당연히 담당 부서에 알려드렸고 빨리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했고 임차인한테 이걸 가서 빨리 도시공사에 달라고 하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몇 번의 민원 전화가 들어온 이제 답변이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에 2주가 다 끝나고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 현재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법에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그 본인들의 최종적인 이제 그 우선 본인 위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그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제 처리하는 건 맞는 건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안전장치가 이 대위변제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못 나간다면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답변을 본인들이 행정처리 기간, 준비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좀 편의상 답변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어제도 제가 통화했어요. 민원인하고. 제가 한 4명을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항을 알라고. 어제도 달라고 했대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가서 엄청나게 따지니까 주거 이전비는 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받았대요. 다음 주부터 준다. 그 사람은 원체 따지니까 엊그제 줬어요. 주거 이전비를. 예. 지금 오늘 6월 10일입니다. 4월 29일 날 시작한 2주가 6월 초에 지금 지급이 된다. 이거는 좀 사업 자체가 좀 굉장히 엉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여기 답변서 보면요. 홍보가 부족해서 권리자의 반환 청구 접수가 없는 상태라고 쳤어요. 반환 청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왜 이거를 모르시나요? 모르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 아마 그 항의는 있었지만 이제 이 접수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이건 좀 그 문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민원 전화는 있었는데 네. 순수하게 접수 기록만 따지면 없었다는 건데 그 굳이 보다는 민원은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공영 개발에서 우리가 인가관청 아닙니까? 행정관청. 네. 여기서 그럼 말을 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떤 방식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당연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 달라고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차적으로. 근데 안 주잖아요, 계속. 이게 이제 대위변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줘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압류를 걸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데 안 이제 주냐 이거지. 그 장치가 그렇게 집주인한테 실행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압류를 하다면 압류금을 당장 회수해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 내부 있어서 이거를 이전 고시라 그러거든요.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주거나 그런 장치를 본인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런 민원이 나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좀 답변이 늦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시공사는 재개발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시행을 제가 볼 때는. 예, 하나하나가 지금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예. 민간 개발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제 앞으로 더 살펴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2주 공고가 왜 이렇게 빨리 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대책 수립도 안 됐고. 근데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관리처분 인가 나야 2주가 공고가 되죠. 네. 그러면 관리처분 난 화면 2번 봐주세요. 화면 3번. 자, 이게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입니다. 74조. 여기에 인가를 맡으려면 요 1항부터 9항까지의 서류를 갖고 행정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8항을 보시자고요.
파랑을 보면요.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와 그 평가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세입자별로 손실 보상이 있다면 주거 세입자, 상가 세입자 손실 보상 거기에 대한 권리 명세와 평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 손실 보상금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주거 세입자 이사비 명확히 나와야 되고요. 이거를 자료 받으셨나요? 이게 원래 법조항에는 관리처분 계획 전에 받게 돼 있죠. 인가를 받기 위해서. 네, 관리처분 때 다 저게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거 받으셨어요? 네, 당연히 들어. 이거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거 안 왔어요. 그럼 평가액이 나올 수가 저기 없는 아마 게 상가 지금 세입자 이거는 감정 평가를 인지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략적으로 상가 세입자는 빼고 그런 게 빠진 이제 없는 자료만 아마 주거 세입자도 저한테 안 왔어요, 자료가. 그래서 당연히 없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상가 세입자는 지금 뭐 당연히 감평도 안 했긴 상태라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고요. 근데 이런 거를 당연히 다 하고 나서 인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럼 너무 늦나요, 사업이? 이게 그 상가 감정 평가라는 게 그 당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계획이 전체 계획 중에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게 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전체 사업 일정상 이제 감안을 해줍니다. 이거 이제 아니 보통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 사이에 감평을 하잖아요. 네. 네, 보통 또 인가 후에 2주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법에 의하면 관리 처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 그대로 하라고 해야죠. 관리 처분 전에 하는데 아마 이제 네. 그거를 감정 평가 금액까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부 그 아니 상가 구체적이 나오잖아요. 여기 세입자별로 권리 명세 평가액을 갖고 라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입자별로. 제가 세입자별은 A, B, C가 쭉 나오고 그 평가액이 나와야죠. 그럼 아마 지금 네. 평가를 안 했으면 그 서류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못 봤지만 아 없어요 서류가. 중요한 거. 리스트해서 아마 이제 계략적으로 뭐를 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예. 네. 일단은 요거 나와 있는 거요. 앞으로는 정확히 확인하고 인가 내주세요. 네네. 예,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 문구 자체가 그거예요. 평가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예.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대출이 불가해서 보증금을 세입자를 못 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발생될 겁니다. 대출이 막혔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도 장치는 어떤 식으로 마련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같은 답변인데요. 이게 네. 이제 예상치 저희 관리 조정 구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 일이 커졌는데요. 네. 도시공사는 이제 일단 예산이 50억만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돼 네.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집주인이 먼저 다 해주고 우발 사태가 생기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지금 다 줄려다 보면 압류 걸고 또 채권 회수 절차를 또 하다 보면 또 집주인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안으로 좀 장기적으로 늦게 회수하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이전고시 그러니까 이제 그 재개발에 이전고시 절차가 있거든요. 땅 집주인들의 어떤 등기의 설정 근저당이나 무슨 고시를 네. 그때 보상이 안 되면 그 조합에 그대로 옮겨서 나중에 이전고시하고 집주인들이 입주했을 때 그 가옥에 그게 이제 다시 이전시켜서 그 승계를 시켜서 어떤 그거 때문에 이주가 안 되거나 안 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제 세입자한테 변제는 해주더라도 집주인한테 압류를 그 회수를 위한 절차를 이런 좀 늦게 차후에 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네.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이란 건 속도잖아요, 속도. 예. 이주 기간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95%는 다 이주를 해요. 항상 2, 3%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 기존의 메가트리아나 지금 덕현지구 어디를 보세요. 6개월 안에 이주한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 1년, 2년, 3년까지 가요. 2주만. 예. 그러면 95% 현금이 1,000억, 2,000억이 풀렸는데 거기다 이자, 사업지원금, 부대비용, 운영비 이게 10억이 넘어요. 한 달에. 그래서 이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여긴 무조건 1년 넘어요. 왜냐? 상가 세입자가 지금 7월에 감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간편 금액이 한 7월 말 정도 나올 거예요. 7월 말에 나오면 수용 재결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전부 이사 가겠습니다. 그거 갖고 수용 재결 들어가면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토지 보상법이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어요. 수용 재결에서 받은 날로부터. 또 수용돼도 나 인정 못한다. 3차 간다. 중앙토지위원회 이 재결에서 받은 날로부터 30에서 60일로 바뀌었어요. 그것만 해도 6개월이에요 벌써.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안 부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주 대책이란 게 완벽히 뭘 짜서 이렇게 딱 터뜨려야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끄면은 이게 결국은 조합들이 손해예요. 다 조합돈이죠. 조합돈. 자, 냉천지구에서 조합원들이 원해서 공공개발로 해서 경기도시공사를 끌어왔죠. 예, 민간은 불안하다 해서 경기도시공사인 공기업을 끌어왔습니다. 옛날에 2016년에 왔죠. 근데 지금 놓고 보면요. 경기도시공사를 끌어온 게 실수한 거예요. 왜냐? 민간이 하는 게 훨씬 조합한테는 이득입니다. 제가 그건 100% 장담해요. 그 이유는 시끄러워지니까 말을 않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고 사업 주체가 이주 공고를 발표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주비,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비, 영업 소식 보상금 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돈이 준비돼 있거나 은행하고 체결해서 아니면 시공사한테 돈을 빌리던 뭘 하던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주 때리고 이사 가라. 뭐 어떻게 이사 가요? 지금 이사 갈 수가 없죠. 자, 우리 사회 통념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는 완전히 지금 뒤로 밀린 어떤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아이 집주인이야 조합인데 이사 늦게 가도 돼요. 살다가 천천히 이사 가도 뭔 손해예요 조합이. 근데 세입자는 안 그러죠. 상가 세입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냉천지구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건 그렇게 이제 해결됐고 주거 세입자 주거 이전비 이사비 요런 보상비는 만약에 내가 6월 달에 가겠다 하면은 6월 30일 날 이사와 동시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돈이 보상비가. 근데 15일 후에 주겠대요. 지급을. 자, 이사를 먼저 가고 확인 후에 15일 후에 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하나는 임대보증금은 즉시 반환돼야 되고요. 주거 이전비는 이제 그 공익사 그 보상법에 의한 이제 제도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전에 제가 잠깐 냉천지구 처음에 도시공사가 참여했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냉천지구가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서 그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2015년도에 그 냉천지구 LH가 떠나고 거의 냉천지구가 취소되냐 할 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 도청 시에 항의했었을 때 결국 사업 LH가 떠나고 했을 때 민간이 들어올 수가 없는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택 경기가 저조기 때문에 냉천지구 비례율이 74%입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조합원 분양가 기준 1,100만 원, 일반 분양가 기준 1,260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500억 정도를 보조해 준다 그래도 94%였는데 지금 와서 이제 2019년도 관리처분할 때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 15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일반 분양가가 1,650만 원 하다 보니까 이제 여건이 굉장히 좋아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할 수준이 없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 이전비하고 이제 그 임대보증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대보증금은 개인이 변제할 채무고요. 주거 이전비는 이거는 이제 보상법에 의해서 나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 지정 고시 3개월 전에 분들에게 법적으로 이제 주는 장치인데 재개발 조합도 항상 문제가 이게 퇴거 돈을 주고 나면 거기 뭐 전기료, 뭐 쓰레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15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확인하고 15일 정도 후에 15일 후에 주겠다. 네. 네. 기준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한 달 뭐 바로 주는 데도 많아요. 근데 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돈이 지급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민법을 기본으로 했을 때, 자, 내가 돈 주면 물건을 줘야죠. 기본 상식이에요, 이건. 여러 통념상 봤을 때 부동산 인도를 하면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확인하고 뭐는 그분들 입장이고, 알아서 알바를 쓰던 뭐든 빨리빨리 확인해야죠. 자, 이런 겁니다. 인곡 3유 같은 경우는 이사 가는 날 돈을 다 줬어요.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이삿짐 싸요. 짐 다 싸고 공가 확인해요. 확인하고 단전, 단수, 가스 차단하고, 그게 확인되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 확인되는 짓이 계좌이체로 돈 쏴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대해서 수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자, 화면 4번 봐주세요. 간단히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19년 작년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세입자가 보상비 주기 전에는 이상 못 간다. 조합은 먼저 가라. 보름 후에 주겠다. 확인하고.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이사 가는 날 돈 받아야겠다. 이래서 조합에서 세입자한테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명도소송. 여기서 이제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소송이 지금. 자, 보시면은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지급 의무는 피고가 누구예요? 세입자. 세입자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될 것이 요구되는 의무. 딱 나오잖아요. 부동산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되는 게 의무라고 했습니다. 조합의 의무예요. 자, 세 번째 줄. 부동산의 인도 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선이행을 주라고 해요, 오히려 법원에서는. 근데 선이행을 주면은 또 만드는 문제가 생겨요. 돈 받고 이상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법을 하려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가장 좋은 건데, 자,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세입자는 버텨도 돼요. 보상비 받기 전에는. 무조건 소송에 이겨요. 여러 판례들이 있잖아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현금 청산자가 이제 버틴 경우입니다. 모든 돈을 다 주지 않으면 나는 이사 못 간다. 자, 조합이 현금 청산자를 소송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현금 청산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재개발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됐을 때는 동시이행 관계이나, 자, 현금 청산자가 받을 돈이 1억, 조합이 1억 준다고 했어요. 협의가 성립되면 받고 동시이행 관계로 이사 가면 돼요. 협의가 안 돼서 나 그 돈 갖고 못 간다 하면 수용 재결 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의 지급이 선이행돼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수용료 가면요, 부동산 인도하기 전에 청산금을 먼저 받으란 뜻이에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대법원 판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고등 판결 하나 더 있어요. 이 돈의 목적은, 이 보상비의 목적은 현금 청산 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조치이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부동산 인도에 앞서 선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선이행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돈 받고 이사한 거면 또 어떻게 해요? 사업 못해요, 재개발. 그 대신 동시행 관계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에요, 기본. 점유권, 부동산은 점유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점유권을 내어줌과 동시에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 볼 때는.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 지금 264억 받아갖고 인력 투입 안 하고 뭐합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264억 가져가면은 적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조합장 뽑고 정비업체 선정해서 굴리는 것보다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해야죠. 네. 이거를 행정관청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말 안 들으면 과태료 때려야죠. 네. 이 동시행 관계 인곡 3지구 조합의 여러 가지 사례인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좋은 사례를 봐서 더 네. 빨리 될 수 있는 방안 한번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조례 규칙에 우리 명확히 적어놔야 돼요. 이걸 토대로 해갖고 무조건 동시행 관계. 그렇게 해야 분쟁이 없죠.
이거 갖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기본 상식인데 왜 소송을 해요? 주면 되지. 알바 한 명 써서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공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상의해서 이렇게 명확히 이제 써는 방식으로 이제 안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시공사가 돈이 원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관양동 개발 사업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냉천지구를 맡으면서 관양동 개발 사업과 인덕원 개발 사업 이거를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2015년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당시 비례일 그냥 시비 하나 투자 74% 어떤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나 주민들이나 냉천지구를 지금 LH 그 국영 제일 큰 기업이 떠난 상태에서 누가 올 수 있으려 해서 시가 좀 그때는 좀 상황이 좀 도시공사에 약간 도지사님한테 부탁하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뭐 그 당시의 상황은 주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저도 이해 갑니다. 근데 정말 지금은 상황이 좋아요. 지금 안양 땅에 어디를 전화도 분양 완판돼요. 지금 그 동네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25평이 7억 갑니다. 34평이 10억 가요. 새로 전으면은요, 대단지. 그런 상황이 변하면은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냉천지구가 사업성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안 좋았는데 그럼 여기서 수수료를 264억을 가져가요. 경기도시공사가. 그러면 나름대로는 충분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적다면은 그 목록을 한번 쫙 적어서 달라고 하세요. 더 챙겨주면 되죠. 근데 이 관양동 인덕원 사업의 개발은요, 제가 지난번에 관양동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왜 도시공사에 맡기세요? 자, 도시공사가 지금 대림건설을 데리고 와서 평당 464만 원에 도급공사를 했습니다. 그거 싼 거 아니에요. 평균가보다 비싼 거예요. 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남양주 신도시에서 공사비 1,000억 뻥튀기. 네. 그게 언론 기사로 나온 거예요. 없는 얘기가 뭐 나옵니까?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죠. 근데 그게 안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평당 공사비가 서울, 경기 다 해서 나오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 관양고 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늦은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지분을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대기업을 들어와서 우리가 합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수익 반반으로 하고 훨씬 일 잘합니다. 대기업이. 조직력이 좋죠. 또 인덕원역은요. 관양고 개발 사업에 비하면 어마어마 큰 거예요. 네. 여기는 다 맡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분 뭐 몇 프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MOU 체결할 때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몇 퍼센트 갖겠다. 수익의 몇 프로를 갖겠다. 이 체결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뭐 봐서 다시 협상을 한다. 나중에 뭘 협상을 해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5분 발언 때 인덕원요. 대략적인 사업적인 수익을 좀 갖고 와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언제 주시려고요, 이거? 지금 나온 거는 물론 없어요.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줘야죠. 이걸 왜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여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덕원 말씀하십니까? 예. 관양구도 마찬가지예요. 지분 사업 더 투자한다니까요. 이제 도시공사가 이제 참여했던 거는 이제 그 이미 이제 정해진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시가 어떤 직접 사업하는데 어떤 자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안양 도시공사 이제 요즘엔 참여를 하고 있지만 어떤 LH와의 관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사가 이제 냉천과 연계돼서 같이 참여하게 된 건데요. 지금 인도권의 사업 수익률은 지금 이게 그 자연 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단순 계산식하고 주변의 영향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선적으로 그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 지비에 대해서
그 용적률을 상업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추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 시장님께서 이제 직접 중도위까지 가서 지금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거기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적합한 계산을 지금 어떻게 자료로 드린다고 해도 너무 변동폭이 큽니다. 아니, 그렇죠. 변동폭이 네. 크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제 방안이 저희가 그 지금 도시공사가 이제 참여 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참 안양 도시공사가 참 수익이 나더라도 그 비율대로 지금 나중에 배당이 될 수뿐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양동을 지금 몇 프로 참여하기로 했죠? 제가 갑자기 수치가 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인덕원은요? 인덕은 20 몇 프로인가. 인덕원은 20 몇 프로? 예. 관양동은 1%인가 그렇죠? 1%. 예. 형식상 이거를 그러면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다시 뭐 이제 뭐 어차피 그 당사자끼리 어떤 계약이니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이 지금- 됐으면 조정을 못하죠. 계약이 됐으면 어떻게 조정해? 파기하면. 근데 위약금 지금 물어야지. 이제 그게 올리면 이제 네. 도시공사 자본금 문제가 네. 항상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아 지금 그래서 이번에 뭐 땅 이전하고 현물 출자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한다며요. 그게 뭐 이제 빨리빨리 올리더라도 하세요. 10%인가요? 10% 이상 이렇게 투자를 못해요. 저희들이 500억을 주더라도 500억이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정 비율, 제가 지금 기억에 10%라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 투자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 고민하는 게, 그 개발 이익보다는 이제 그 개발에 따른 주변을 같이 이익을 좀 주변 개발하는데 같이 좀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이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 투자를 한다면 이익을 많이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공공사업이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을 주변의 개발 이익에 분배하는 그런 방안이 적절치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 어쨌든 지자체가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출자 기관인 도시공사를 설립한 거예요. 네. 많은 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그 수입을 갖고 와서 우리 안양시 복지 사업에 쓰던가 어떤 다른 개발을 해서 지속적인 그런 수익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 사업이 많잖아요 앞으로. 근데 못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갖고자 하는 얘기지 주변 뭐 이득을 뭐 위해서 뭐 그런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덕원역의 가상 설계 요거를 있는 대로 빨리 주시고 저는 이거 끝까지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앞으로 기회가 몇 년 없어요. 앞으로 집값은 하락된다고 봐야 돼요. 50년 부동산 역사가 말해줘요. 지금까지 7년 올랐어요. 몇 년 더 오르겠습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항상. 지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개발 사업들 다 멈춥니다, 앞으로는. 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아까 그 얘기했듯이 도급 공사비 이 개발 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 가로정비 주택 사업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도급 공사비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소규모 재건축, 가로정비 주택 사업, 자율정비 주택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지도를 놓으면은 중간중간에 신축 빌라가 들어섰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개발이 힘들어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특례법이 있고 수익성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급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자 화면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뭐냐면은 2019년 정비사업 평당 공사입니다. 3.3 제곱미터가 평당입니다. 한 평. 그러면 전국의 39역을 조사했는데 조합 방식이 464만 원이에요. 평균 도급 공사비가. 신탁 방식은 436만 원. 소규모는 510만 원. 그래서 평균이 460만 원인데, 자,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은 예전에도 통계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평당 30만 원 차이 나요. 자, 그러면 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이 평당 30만 원이나 차이 나냐? 34평의 계약 면적이 45평입니다. 45 곱하기 평당 30만 꽤 큰 돈이에요. 네. 결국 조합의 이득인데 이게, 자, 여러 가지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방식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날밤 새야 되고, 어쨌든 신탁 방식에 공공 방식이 투입되면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관양동 개발 사업 대기업한테 문자 한번 뿌려보세요. 평당 440만 원 이하로 입찰 들어와라.
수십 군데 들어옵니다. 입찰. 예. 강기남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20분인가요? 시간이? 저는 40분 40분 알고 있는데. 지나갔어요. 하여튼 뭐 차후에 다시 또 정확한 얘기를 하시고요. 고생 인도원 많으셨습니다. 개발 그 방법 끝까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